마데테스의 사는 이야기 마데테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희가 코로나가 걸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영상 찍기 며칠 전에 학교에서 그 학급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아이를 조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4일 후에, 정확히 4일 후에 저희 아이가 파지티브가 나왔어요. 그럼 어떤 증상이 있었느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을 2년 전 초기에 저희 집은 이런 플랜을 세웠습니다. 혹시 아이가 코로나에 걸리면 내가 테이크케어를 한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백신도 나오기 전이었고, 그리고 아이가 non-bubble이니까 무발화 상태이니까 내가 아이랑 병원에 가서 이제 그런 잠정적인 플랜을 만들어 놨었어요. 다행히 2년이 지난 후에 아이들은, 저희 아이나 모든 미국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모든 어른들이, 저희 아이는 2차까지 다 주사를 맞았고 저 역시 부스터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괜찮겠지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해서 언론에서 오미크론은 주사 맞았는데 가볍게 지나간다 했어요. 근데 또 제 주변에도 보니까 자폐 아이를 둔 부모님 가정인데도 무증상으로 지나간 가정도 있고요. 또한 가족한테 전염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나간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은 그 케이스에 들질 않았어요. 아이가 그 홈 테스트 킷 있잖아요. 그걸로 확인을 받은 후에 바로 다음날 애가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저희 애는 말을 못하니까 일단 애가 몸이 이상이 있거나 안 좋으면 소파에 누워요. 소파에 눕지 않는 친구거든요. 평소에는 소파 밑에서 어떻게 이제 자폐 아이들이 하는 그런 특정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인데 소파에 누워요. 그리고 움직임이 없어요. 입맛도 없는지 주는 음식 다 거부하고. 그래서 얘가 아프다. 그리고 계속 두고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의사랑 예약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까무러치듯이 몸에서 힛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타이런을 먹이고 그 다음에 에드빌 먹이고, 그러니까 해열제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간 간격을 두고 먹인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여러 종류가 있긴 하지만 다 디퍼런트 타임에 아이한테 먹였습니다. 그래서 열이 조금 내리는 것 같고 애가 조금 움직이길래 좀 낫다 싶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때예요. 저녁 때 아이의 열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자는 동안 아이가 몸이 불덩어리예요. 그래서 해열제를 일단 먹이고 잤기 때문에 또 먹일 수가 없어서 이불을 다 걷고 좀 바지 같은 데서 살을 다 드러내놓고 식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물론 자폐라는 병도 장애도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아이가 의지적으로 아이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파트잖아요. 이 열이 나는 것도 자체도 그래요. 아이 스스로 이겨내야 되더라고요. 밤새 그렇게 끙끙 앓고 제 팔 베개를 하고 저한테서 거의 붙어서 잤어요. 근데 난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아이의 그 온도 컨트롤을 위해서. 근데 아이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내놓고 그래서 열을 낮추는데 열이 거의 내리질 않았어요. 다행히 새벽녘에 그러니까 all of a sudden 아이 바디 템퍼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증세가 나타났냐면 가래기침 있죠. 컥컥하는 가래기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가 바로 전날 열이 나듯 많이 상황하고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이가 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침을 하면서도 아이패드를 보고. 그래서 바로 그날 점심때, 이게 둘째 날, 그러니까 바로 하고 열이 난 다음날 애가 움직이기 좀 시작할 때, 열이 나는 날 의사를 통해서 의사 면접을 했는데 화상 진료죠. 화상 진료가 시작이 되고 의사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증상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증상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봤는데 딱히 해줄 게 없어요. 딱히 약이 없기 때문에. 부모로서 좀 황당하잖아요. 딱히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추천해 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열지 않은 건 다 갖고 계시니까. 이런 온도계는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저희 집에 있는 게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 새로 구입한 거고요. 산소 측정기를 사라 그러더라고요. 이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병원 가시면 이 손가락에 끼는 이거 산소 측정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걸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산소, 이거 혈액 속에 있는 산소 농도와 심박수를 보여주잖아요. 산소 농도가 90 몇으로 떨어지면 응급실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부랴부랴 사서 아이를 그 다음부터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면역력이 좋은 건지 아니면 아이가 튼튼한 건지 아니면 그 백신이 갖고 있던 어떤 그 역량을 발휘한 건지. 아이는 둘째 날 기침하는 것으로 끝나고 셋째 날부터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넷째 날은요 아무런 이상 없이 놀았습니다. 다섯째 날 홈키 테스트를 다시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음성이 나왔어요. 음성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아이를 데리고 클리닉에 갔습니다. 클리닉에서 컨펌을 해야 아이가 학교를 가느냐 또 집에서 셀프 쿼런틴을 하느냐 자가격리를 하느냐. 그래서 클리닉에 가서 했는데 여기서 어메이징입니다. 바로 아이가 아플 때는 제가 네거티브였거든요. 근데 아이가 다 낫고 제가 가서 테스트하니까 저는 양성, 아이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 마음이었고 아이가 800회를 하고 자면서 마스크하고 잘 수는 없잖아요. 이게 공기중으로 전염되는 병인데 아이가 제 얼굴에다 대고 들숨날숨을 거의 스프레이 했어요. 밤에 잘 때. 그 열나는 날도 그랬고 둘째 날도 그랬고 셋째 날도 그랬고. 그러니까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는 병원이 따로 있으니까 그 병원을 캔슬하려고 전화하다가 그 의사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야 되는 병원 약속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이번 주 중에. 그래서 캔슬하느라고 전화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약이 없대요. 근데 거기서도 똑같이 저한테도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집에 이거 산소 농도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너는 젊고 특별한 어떤 그 내상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여기서 저희가 얻은 팁, 제가 저희 가정을 통해서 얻은 팁이 뭐냐면 자폐 아이들은 전염병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는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를 격리시켰냐 하면 아프지 않은 큰아들을 격리시켰습니다. 큰아들은 현재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자기가 하는 공부방 그리고 자기 침실만 왔다 갔다. 그리고 동생하고는 겹치지 않게.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자폐 아이들은 어떤 그 신체적 그 추구가 있습니다. 시각 추구든지 감각 추구든지 행동 추구든지 뭐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방에 가두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뛰어다니게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 부모는 어쩔 수 없어요. 엄마도 찾고 아빠도 찾으니까 아이가. 걸리면 걸리는 거다. 다행히 저희 와이프는 아직 안 걸렸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큰아이는 될 수 있으면 어버이드 하고 왔다 갔다 동생하고 거리를 두고 다니고 겹치지 않게. 그래서 큰아이가 고생을 좀 했어요. 그 방법 외에는 우리 식구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일단 저는 걸렸고요. 저는 현재 아이는 엄마하고 자고 제가 아이 방에서 혼자 셀프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문 닫아놓고. 다행히 아이 방이 부엌이랑 가까워서 제가 그 방에 자면서 밤에 계속 뜨거운 물 마시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작용 때문에 부작용이 무서워서 주사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이 의사한테도 물어보고 제 의사한테도 물어본 결과는 이겁니다. 주사를 안 맞았을 경우 저희 집은 분명 위험성이 있었어요. 무증상이 아니었고 증상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저께 밤에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거의 쉬지 않고 기침을 했어요. 그 언제 잠들었지 모르겠는데 지쳐서 잠들었어요. 우리 큰아들 표현으로 보면 제가 큰아들이 저한테 뭐가 필요해 새벽에 그 밤에 왔었나 봐요. 제가 죽는 소리 하면서 널브러져 있었대요. 저는 큰아들이 왔다 간 건 기억이 나는데 그 뭘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내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누워있으면 기침이 계속 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 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작용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특히 한국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은 부작용에 대한 통계를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서 떠들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뭐 한국도 뉴스나 이런 데서 막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도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아기 의사나 제 담당인은 그랬어요.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나는 거다라고. 주사를 안 맞았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저희 아이가 열 때문에 그렇게 밤새 펄펄 끓고 고생한 그 시간과 제가 이틀 전 밤에 기침을 6시간 스트레이트 하면서 잠 못 자고 땅바닥 기었던 그걸 기억을 하면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내가 예방접종을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이건 죽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체감 고통은 독감보다 3배 이상, 뭐 이전에 코로나 안 와봐서 델타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미크론이라고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부스터까지 맞은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감기나 이런 잔병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거 걸리고 나니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오늘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자폐가 있는 가정은 아이가 전염병에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안 아픈 식구들을 방에 격리시켜라입니다. 아이는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아이를 가둬놓고 집에서 기를 수 없어요. 방에다 가둬놓고 부모 한 명과 방에 가둬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폐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러면 앵자이나 패닉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부모님들 중에 한 명 각오를 하셔야 돼요. 코로나가 걸릴 거라 각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 건강한 사람이고 장애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안 마셔도 돼요. 그건 자기 선택권이 있으니까. 근데 자폐가 있는 가정은 아이가나 혹시 자폐 어른이 있는 가정은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소중한 가정의 목숨이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낀 겁니다. 설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만날 거예요. 인사도 하고 전염되기도 쉽다고 뉴스에도 뭐 15,000명이니 뭐 더 늘어날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도 수만 명이 걸려요. 근데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지난 2년 동안 무사히 지나왔는데 이 오미크론만큼은 못 벗어난 것 같아요. 저희 집도. 걸리고 나니까 주사 맞기를 잘했다. 진짜로 부작용이 무서워서 주사는 안 맞잖아요. 무서울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죽었다는 사람들, 신체 변화가 있던 사람들이 한국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주사를 안 맞아서 코로나에 걸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전 그렇게 믿어요. 제가 이틀 밤 전에 이게 사인이 옵니다. 몸이 으실으실 추워요. 오한이 먼저 온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 목감기 같은 게 옵니다. 희한하게 이 목 뒤로 넘어가서 요 부위 있잖아요. 여기를 어떤 부위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의학적으로. 여기가 꽉 막 그 편도소 부은 것처럼 답답하고 깔깔하고 아프고 침 생기지도 못해요. 근데 계속 기침은 나오고 가래는 끓고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건강한 설날을 맞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안 걸렸으면 좋겠지만 걸리면
제가 그 말씀드렸던 팁, 이 산소 측정기. 그때 의사가 가르쳐 준 거 있어요. 하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압착되는 느낌이 들면 그때 응급실 가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실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 걸렸다 그래서 한국은 어떤지 보세요. 미국은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아주 위중증 환자들에게만 약을 준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지금 백신은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좀 무식한 얘기인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운전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교통사고 날 거라고 생각하고 운전하고 나가시는 분들 거의 없으세요. 그쵸? 내가 밖에 나가서 오늘 출근하기 안녕 잘 갔다 올게 그러고 객사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세요. 근데 부작용 백신 주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그것이 주는 베네핏보다 그것 때문에 물론 둘 다 잃어버릴 게 너무 커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부모님들의 선택이니까 제가 강요할 수 없죠. 다만 제 경험으로 맞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